AI 기반 공식 뉴스를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다큐온 뉴스 조호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어떤 뉴스와 공시가 나왔는지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바이오가 300억 원 규모의 기술 판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파라텍이 삼성전자와 368억 원 규모의 소방기계 공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H필룩스 광리 컨소시엄에 상용차 인수이양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블랙락이 삼성전기 지분을 1% 매도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공시 중에서 좀 특이하네요. 삼성전자의 소방기계 공사 공급 계약, 파라텍 어떤 내용이죠? 예, 파라텍이라는 회사가 이제 상장사인데 파라텍이 이번에 어저께 삼성전자에 대한 그 소방 설비 계약을 맺었다고 두 건의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200억이고 하나는 한 160억쯤 되는 공시인데요. 그러니까 합치면 360억 원이고 전년 매출 대비 33%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요즘 뭐 그 아파트 같은 일반 주택에도 일정 이상 이제 규모가 되면 소방 설비를 갖다 의무적으로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 소방 설비 시장이 따로 있는데 당연히 아파트 같은 일반 주택에도 그러니까 반도체처럼 요즘 반도체 한 라인을 갖다가 이제 증설하는데 짓는데 한 10조 이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장치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거는 그 대단히 그 기술 집약적인 첨단 기술이 이제 집약된 산업이기도 하지만 그 기술들을 다 모아서 설비를 갖다가 구축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 10조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진입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뭐 비메모리, 파운드리 이 유망하다고 해서 임의로 막 들어갈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기술도 기술이지만 뭐 1조, 2조도 아니고 10조를 갖다 잘못 쓰면 날려야 되기 때문에 그 반도체가 그런 점에서 장치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10조짜리 이제 공장에다가 소방 설비를 구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삼성전자가 까다롭기로 벤더가 되는 게 까다로운 것인데 그런 소방 설비에 들어간다는 것은 삼성전자의 그런 테스트를 통과한 기업이다. 이런 그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도 소방 설비를 갖다 납품한다는 것은 다른 IT 기업에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있겠죠.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이제 주가는 안 좋지만 삼성전자의 그 메모리나 그 여러 가지 공장 증설하는 건 여전히 그냥 그대로 진행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어저께 두 건의 이제 소방 설비 그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요. 이에서 이제 파라텍에 대해서 아마 최근에 제가 기억으로는 한경 TV에서 소개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파라텍 그런 점에서 되게 이제 알짜배기 기술을 갖고 있는 나름의 이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이제 업체다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해당 분야 IT 소방 설비 분야에서는 이제 매출 점유율 1위 기업이고요. 파라텍이 이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제 어저께 또 다른 공시를 냈는데 이제 유상증자를 냈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냈는데 제3자 배정이라는 것은 유상증자를 하는데 이 물량을 갖다 이미 정해놓고 아무나 가져갈 수도 없고 또 다른 일반 주주들에게는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제3자 배정에 유상증자를 한 것입니다. 물량은 이제 10억 원이고요. 10억 원은 막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건 유상증자라는 타이틀만 보면은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마음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 안 좋은 이렇게 악재로 볼 수가 있지만 제3자 배정이기 때문에 이미 해당하는 금액을 가져가는 그 주주는 정해져 있고 또 1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가 희석도 크지 않다. 이 점을 이제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라텍의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파라텍 대주주가 이제 휴림 로봇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나 이제 로봇 산업을 이제 키우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휴림 로봇이 또 주목을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파라텍의 대주주가 휴림 로봇이라는 것도 이제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네, 두 번째 공시는 삼성전기네요. 블랙락이 매도 공시가 있는데 오늘 주가는 약간 강보합 정도입니다. 무슨 내용이죠? 그 블랙락이 세계 1위의 이제 사모펀드인데 블랙락이 이제 전체적인 자산 운용 규모는 1조 원에 육박하는 1경원에 육박하는 대단히 큰 그 금액을 다루는 기업입니다. 블랙락은 이제 한번 그 지분 투자하면은 가급적이 팔지 않고 뭐 2년, 3년 정도 보유하는 기업으로 유명한데 이번에 블랙락이 이제 삼성전기의 지분을 1%를 매도했고 전체 금액은 한 1,300억 정도 되는 금액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5%에서 4% 내렸기 때문에 5% 미만으로 내려가면은 그 차후에 이제 지분 변동에 대한 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 미만이 됐으니까 나머지 5%도 매도할 가능성은 있는데
과거의 블랙락의 경우를 보면은 4% 갖고 있거나 3% 갖고 있어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블랙락이 어떤 그 펀드를 운영하는 어떤 특징이라 할 수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 이제 그 블랙락이 매도한 이유를 살펴본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IT 기업에 대한 업황이 안 좋은 것이 이제 제가 누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있고 미국에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는 그 다른 기업들은, 다른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왜 안 좋냐면은 기금을 갖다가 차입을 하거나 저금리에 조달을 해서 성장주에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금리에 차입을 하더라도 성장주의 그 성장하는 그 비율이 저금리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나스닥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점에서 뭐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유수의 IT 기업들이 다 안 좋은 이유도 거기에 생깁니다. 그래서 블랙락도 이번에 매도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또 하나 이제 그 삼성전기 안 좋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최근에 중국이 봉쇄를 했습니다. 상하이가 봉쇄를 했고, 좀 최근에 이제 뭐 20일경에 풀린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건 이제 공식적으로 봉쇄 중이고, 상하이보다 더 아래에 이제 광저우도 봉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국이 이제 큰 봉쇄를 직면했는데, 봉쇄에 직면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오고 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스마트폰 소비도 줄고 스마트폰 생산도 아예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의 큰 매출처가 하나가 중국에 있는 이제 그 스마트폰 제조사들인데, 이 때문에 생산도 못하게 되니까 삼성전기에 되게 좀 안 좋은 소식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좀 악재이긴 합니다. 그래서 잠시 그 블랙락이 삼성전기에 그건 어떻게 투자했는지 그래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성전기의 블랙락은 이제 다른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유수의 이제 기관들처럼 숱하게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래를 많이 한 것을 최종적으로 집계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 같은 AI 시스템으로 활용하면은 거래의 내역을 집계할 수 있습니다. 상단이 삼성전기 주가이고요. 하단이 이제 그 블랙락의 지분 투자 추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 시기에 2021년 그 10월 달에 삼성전기 주가가 내려갔을 때는 부쩍 이제 지분을 높였습니다. 그러다가 삼성전기에 투자 그 했던 가치가 높아지니까,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 블랙락도 차츰 이제 지분을 매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더 내려가다가 이번에 5%에서 4%로 내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락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최근에 말씀드렸던 JP모건과 같은 그런 투자 방식은 아니고, 블랙락은 장기적으로 이제 보유해서 이제 매도한 것인데, 삼성전기의 이제 또 다른 이제 강점은 무엇이냐면, 최근에 이제 MLCC가 삼성전기의 주요 제품 중에 하나인데, 그 영상 150도에도 작동이 가능한 그런 제품을 내놨고, 해당 제품은 일본 기업이 독점했던 분야입니다. 근데 삼성전기가 R&D를 열심히 해서 해당 제품 시장을 뚫은 것이죠. 이런 거는 삼성전기에 긍정적이고, 삼성전기는 MLCC를 갖고 스마트폰에 그 영상 150도에 그서 작동하는 고가의 그 MLCC를 갖다 스마트폰에 장착하기보다는 차량용 반도체에 장착하기 위해서 해당 MLCC를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량용 반도체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그 내연기관에서 전기차에서 자율주행차로 넘어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차량용 반도체 수요는 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삼성전기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대표님 아까 보여준 그 타큐뉴스 화면이 좀 재밌는데요. 예, 그렇다면 매도 단가는 평균 얼마였을까요? 그거는 이제 현재로 추산하기 어렵고, 왜냐면 이제 그 10% 이상일 때만 이제 매수 단가가 공시에 나오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가 종가 기준으로 이제 이걸 잡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단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평균적으로 얼마인지는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그 필요하면 제가 그 내일이라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큐뉴스 조호진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